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포일링 해도 되나요, 우리가? 영화 상관없어요. 영화 보셔야 될 분들. 어떤 흐름? 굉장히 그 모습 보고 네. 울컥했어요. 가슴도 먹먹하고. 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믿어보지 못했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마무리는 어쨌든 저는 후속작 있는 줄도 몰랐고요. 네, 스크러버 DJ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백문백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과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좀 오셨잖아요. 예. 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기류의 김대중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는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응원하시고 네. 널리 홍보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오셨잖아요, 시사회 때. 저는 예. 텀블벅 펀딩에 참여를 해서 작년 말에 이제 시사회 때 먼저 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봉 후에는 아직 안 봤는데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보고 토론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겹쳐서 살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겪지 못한 많은 시기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최근에 태어난 이제 학생들은 아예 모르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 이 모든 걸 새로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회장님께서는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하시겠지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때요. 예. 중앙정보부 관할에 있던 성남 육군교도소에서 녹화된 그 영상입니다. 그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로 이렇게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귀한 자료였네요. 네. 네, 귀한 자료인데 정말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요. 대통령님께서 그 삭발한 모습에 수인번호 이렇게 9번을 다시고 수의를 입으신 상태에서 아주 표정 없는 모습 이렇게 팔짱을 탁 끼시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무시고 막연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 굉장히 그 모습 보고 네. 울컥했어요. 가슴도 먹먹하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1980년 우리가 흔히 그 4월을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신대에서 강연하신 영상이 굉장한 예. 분량입니다. 우리는 파수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신 세력들의 반역사적인, 반민중적인, 반민주적인 그와 같은 흉내를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분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한 감동을 주고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감옥 안에서 네. 찍힌 영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고 예. 이게 이제 민주화가 된 게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5.18 관련된 영상들도 보면 예. 과거에는 외신 기자들이 찍었거나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촬영했거나 뭐 기자들이 찍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공개되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군이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고 또는 누가 찍었는지 알 길이 없는 어떤 필름들이 이렇게 수집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통해서 막 공개되고 그래서 전혀 못 봤던 장면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에서 찍어 놓은 거가 네.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특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나중에 사후에 공개하라고 하셨던 그 장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포일링 해도 되나요, 우리가? 영화 상관없습니다. 영화 보셔야 될 분들. 어떤 흐름으로 왜냐하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 정말 공개됐다.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한데 내보내줄 테니까 외국으로 가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이제 회유의 장면이었고 그걸 이제 이호 여사님께서 이제 협상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을 설득하러 들어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듣고도 고뇌를 하는데 그 고뇌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간들 뭐 먹고 사느냐. 게다가 우리 식구들이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생활력 있는 식구들이었으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셨을 텐데
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믿어보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우리 다 큰 자식들이 알아서들 다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네. 그냥 선뜻 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고 그 너무나 가장으로서의 실질적 고민을 보게 되니까 이건 또 참 다른 면이구나. 또 정치와도 네. 다른 또 개인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볼 수 보통 있으니까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은 위대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모든 생각이 다 이제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뭐 이런 투사의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리가 미국 가면 솔직히 말해서 뭐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솔직한 인간의 고민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청주교도소 있을 당시에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예측한 그런 발언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2편에 담아질 네. 내용인데요. 네. 그 당시 중앙정부, 지금 국정원이죠. 그 중앙정부 수사관을 앞에 놔두고 네. 우리 21세기의 지금 IT 이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예견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AI를 AI 뭐 예측하시고요. 챗GPT의 미래상까지 전부 그 당시 그러니까 1981년이거든요. 네. 한 3년 전이 해당되죠. 그런데 그 중앙정보 수사관을 앞에 놔두고 엘빈 토플러의 제사의 물결을 물론 이제 창의적으로 해석하신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만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더라고는 글자로 대줘요.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연구하는데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 없게 돼요. 이게 43년 전에 나오니까 AI 관련 이야기.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를 가가지고 본부가 있어요. 전화국 본부 있듯이 있었고 여기서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대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대요 하고 말로 대답해줘요. 대단하신 예측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요. 근데 오늘의 현실하고 딱 적합선을 갖습니다. 네. 놀라운 어떤 선견지명이죠. 그 2편에 이제 담아집니다. 아, 2편도 네, 나오고. 네. 저희가 왜냐면 기대됐던 게 그 마지막 장면이 그 87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 장면으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말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 네, 알고 후속작이 나올 기대감을 좀 갖게 되던데 이렇게 좀 1편을 마무리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이제 감독의 몫이고요. 근데 감독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진정성, 그 다음에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호남 분들의 네. 그 진정성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이 1987년 9월 8일 광주 방문 영상이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익산저 플랫폼에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환영을 하시거든요. 환영 인파가 막 익산에서도 몰립니다. 네. 정의. 그 열망하는 눈빛. 그건 그냥 지지자의 그 열광성이 아니라 김대중과 미래에 대한 우리 한국사의 현실에 대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연민. 그런 것이 환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눈빛들을 감독이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다. 그래서 아마 감독이 메가폰을 쉽게 잡게 된 것도 예. 1987년 9월 8일 예. 호남 방문 영상 그거라고 말을 해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마지막 장면. 1편 마지막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말은 알지만 네. 영화상으로는 결말을 모르게 끝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87년 대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당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을 오로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이제 뭔가 뭐 대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많이 덧칠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뺀 상태에서 딱 끝나는 걸로 일단은 되게 완결성 있는 삶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순환의 인생인데 그것이 김대중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셔야만 성공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 예. 그렇지 않아도 순환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마무리는 어쨌든 저는 후속작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냥 그 자체로 참 좋았고 예. 여기 와서 이제 같이 회장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파편적으로 영상을 뭐 봐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서 보여주니까 되게 네. 설득력 있게 전개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